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온도타를 달리하면서 마감이 된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친 하루였죠. 장 초반에 코스피가 상승세로 보이면서 다시 한번 2200선 돌파에 나섰지만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영향을 받아서 대장주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다 끝난 후에는 좀 산타레리를 기대해보는 긍정적인 시장을 저희는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이 짙은 금요일장, 내일장 대비를 단단하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을 먼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빠르게 접수를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다시 추워졌는데 시장에서 개인하고 기관도 싸늘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건데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 나눌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 이제 벌써 또 한 주의 마무리 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일단은 내일 혹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금요일인데 따로 또 약속이 있으신가요? 약속은 없고요. 사실 이제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한 주가 시작하면 목요일 정도가 최대 고비인 것 같아요. 목요일 정도가 좀 고비고, 금요일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불금에 대한 기운을 또 받아서 또 다시 생생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씩 체력은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고, 최근 이제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연말은 조금 더 이제 일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지원 전문가께서 왜 빠르게 방전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침부터 장 열리기 1시간 전부터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시청자분들 위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재미있는 명언까지 카톡방에 투척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지원 전문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를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보시면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문자하고 전화, 그리고 유튜브 이용하시면은 종목 상담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종목 접수를 지금부터 해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 이지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무료 상담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유튜브도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상담까지 채팅창에 무료로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편하신 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 동안 저희는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대량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또 1,000억 원 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도 지금 차익 실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지원 전문가께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 좀 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조정의 기운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정이 상당히 얕게 나오고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가면서 시장은 여전히 좀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IT에 집중된 부분은 뭐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와 함께 시장을 좀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의 가격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가 추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다른 업종의 섹터를 들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해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주가에 대한 좀 박탈감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사는데 그럼 누가 팔고 있느냐를 보면 개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기관은 특히 이제 투신 쪽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00선에 도달하면서 상당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투신은 역시 펀드와 관련된 함의 물량이라고 보신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역대적으로 주가가 고점권에서 개인이 매도해서 고점이 형성된 예가 없습니다. 항상 고점권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해야 고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신다면 시장은 지금 이제 조정권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잠시 눌림 이후에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서 우리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에 접근해야 되니까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좀 집중하는 섹터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연말과 연초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희망적인 답변이었네요. 눌림 구간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으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시킬지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시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서 2019년에는 좀 미리미리 수익을 내고 갈지 아니면은 2020년까지 들고 가면서 더 큰 수익을 낼지도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봐드릴게요. 보니까 휴대전화 뒷번호 0850님께서 가장 먼저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머큐리 9,600원에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850님께서는 지금 9,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계속 연말에 한 11월부터 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는 일단 머큐리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지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최근 이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한 기조를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났고 12,850원까지 반등을 줬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500원 넘어서는 요 근처에서부터는 상당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지금 횡보하면서 이 구간을 좀 살짝 이탈하면서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직전 저점 근처에 다다랐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모양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반등 줬을 때 일단 빠져나오는 계획을 좀 역시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직도 저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 형성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완전히 저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주면 하락 추세에서 지금 보시면 이평이 좀 밀집되어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을 줘서 반등을 좀 주면 이 근처 지금 매수한 가격이 9,600원인데 그나마 이제 저번보다는 매수가격이 좀 낮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9,600원 정도의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줄 때 9,500원에 다다르는 근처 가격대에서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지금 현재 밑에 형성된 가격이 8,000 정도 되는데 지지력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좀 이탈한다라기 좀 보다는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밑에까지 지지선을 좀 놓고 대응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8,000원 지지선에 9,600원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0850님, 머큐리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면 빠르게 청산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게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에코 마케팅이요. 에코 마케팅 네, 29,800원에 40%요. 29,800원에 40% 보유 중이십니다. 네.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어제까지 잘 올라오다가 오늘 좀 하락세가 네. 나왔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깐의 조정인 건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그 전에 갖고 있다가 팔았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예. 요새 또 거시기에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수익을 한번 좋게 내셨다, 그렇죠? 아니요. 수익은 저번에 또 못 냈어요. 예, 이 종목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은 이제 펀더멘탈을 조금 볼만한 종목입니다. 기업은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뭐 계속해서 좀 잘 알고 계신다면 이 종목 하나로 샀다 팔았다고 해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016년도에 이제 166억대로 시작해서 2017년도에 240억, 여기 이제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600억, 그럼 100억대, 200억대, 600억대, 올해는 1100억대까지 매출이 보시면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면 68억, 79억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했다가 2018년도에 169억, 2019년도에 410억까지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좀 튼실한 기업이다, 그렇죠? 펀더멘탈이 괜찮고, 뭐, 주로 영향 그 자체가 뭐 이메일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상당히 양호하다,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저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지금 보면 40%, 30%, 35올해는 지금 35%,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은 좋은 기업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제약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이제 행보를 좀 하고 1차 이제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눌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38,000원부터 위쪽에 44,000원까지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서 가격 조정이 크게 더 일어날 가능성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에는 좀 지지를 할 개연성이 좀 높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밑에 지지선 29,8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26,000원대 정도에서 지지선을 좀 놓고 이 26,000원과 38,000원 사이를 좀 왕복하면서 움직일 개연성이 좀 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을 좀 박스권 등락을 가능성이 좀 크지만 이후에 돌파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좋은 부분은 맞지만 아버님이 지금 40%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한 종목에 40% 비중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38,000원 정도 왔을 때 이 40%를 절반 청산하고 20%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익절 구간을 좀 취하시고요. 그 다음 38,000원에서 44,000원 사이가 또 상당한 기간 좀 흐를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 이제 20% 정도만 가지고 절반만 가지고 직전 고점 44,800원 돌파가 가능한지 보시면서 돌파가 안 될 때 요거는 좀 차후에 돌파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이다 하더라도 좀 위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은 좀 일정한 가격대 38,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물량으로 고점 돌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시원한 상담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은요. 저희 이지환 전문가의 카카오톡방에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우리 소중한 시청자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지환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접수가 돼 있나요? 네, 코렌이라는 종목이 먼저 올려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1,845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코리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이 좀 많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주요 섹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좀 날아가야 되는데 아쉽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지금 여기에 좀 걸려 있죠. 여기 걸려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 부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돌파 과정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돌파가 나와야 이 구간이 물량 테스트 구간 매물로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길어져 버리면 이게 물량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고점 매물대로 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최대 매물대인 1,9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목표 가격은 2,3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1,900원 완전 돌파 시 2,3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밑에 지지선은 1,580원, 1,580원 정도 되는데 지지선도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종목은 LG화학인데요. 상당히 이제 LG화학은 우리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오랜만에 상담을 하는데 이 종목을 보면 이제 말씀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설상가상 울고 싶은데 진짜 뺨까지 때리는 형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LG화학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2차 전지의 선도 기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냐는 설상가상 두 가지 다죠. 석유화학 파트에서 상당히 적자 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를 상당히 밑돌았고 그 부분은 이제 화학 섹터에서 제가 워낙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내려오고 내부 외환이다. 그래서 석유 화학 파트는 어쩔 수 없이 합성고무 가격 하락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ESS 하재가 이제 제조사 책임으로 나왔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이나 헝가리나 유럽 쪽 공장이 아직까지 100%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파트와 2차 전지 파트 모두가 지금 다 이제 내외환을 겪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좀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저가 28만 6천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여기서 악재가 다 노출되었고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 정도 가격대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다만 이제 내년 1분기까지 행보 구간은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33만 원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1분기가 좀 지나야 박스권 상단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비중을 좀 보신다면 33만 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는데 기간은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33만 원을 매수 가격에서 좀 돌파가 이루어지면 위쪽으로 가능한 가격대가 36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36만 원대는 또 상당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36만 원으로 말씀 좀 드리고 직전 저점이었던 28만 6천 원대 여기를 지지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한 1분기 이후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종목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상담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 좀 드리면 바닥이 상당히 잘 잡혀 있고 올라와서 고점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눌려지면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다만 공모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좀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1차 가격 목표대는 아마 이제 20만 원 초반대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홀딩을 좀 하신다면은 그 위로 가격한 가격대는 25만 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만 8천 원 근처, 2차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팽한님의 셀트리온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카톡방에도 종목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고요.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오성 첨단 소재고요. 네. 예. 평당가가 2,714원이고요. 네. 비중은 30%고요. 30%요. 예, 예. 2,714원에 30%. 지금 손실은 네네. 아니신데 네네. 테마 관련해서 마리화나,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걸로 좀 수익을 봤었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갈지, 요즘에 12월 들어서 되게 지지부진했거든요. 맞아요. 요즘 또 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비중을 줄여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들고 가야 될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좀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일단 전망도 함께 이주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 종목 아무래도 수익을 한번 내셨다 그렇죠? 내시고 네네. 이제 재매수를 하신 것 같고 평단가를 좀 밑으로 조금 그래도 끌어내리셨다 그렇죠? 네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왔던 부분이 9월 달에 1차적으로 상승을 한번 시키고요. 10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한 번 더 상승시키고 11월 달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시켰다 그렇죠. 이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이 한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물량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고점의 차익 매물과 저점의 매수 물량을 비교를 해보면 상승은 한 번 정도 이제 기대를 더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제 접근하시면서 좀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이번에 이제 반등을 주면은 아마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요 종목 이제 상당 기간 좀 멀리 했다가 나중에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높게 잡지 마시고요. 3,150원 정도부터 반등을 주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이번에 차익 실현이 되면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이제 상당 기간 다음 상승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3,150원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성 첨단 소재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전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얼마에 들고 계세요? 그 팔고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네, 51,500원에 51,500원에 비중 얼마 실으셨어요? 20%. 20%요. 네. 그래도 좀 수익을 내시고 다시 잡으신 거라고요? 그 4만 얼마 때 들어갔다가 팔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지금도 수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또 수익을 한 번 더 내고 다시 잡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일단 항상 상담을 할 때 삼성전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뛰어난 투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은 없는 거죠. 그리고 상승률도 대형주라고 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1차 차익 실현하고 또 다시 사셨다는데 뭐 사신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에서 좀 사셨습니다. 충분히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고 보시면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계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그 MSCI 리밸런싱이 되면서 생각보다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담을 때 그럼 뭘 담을 거냐라고 했을 때 1번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펀드의 힘을 빌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이제 조정권에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들어와 있죠. 이제 조정을 별로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 들고 조정할 때 거래량 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이전에 상담해 드렸을 때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7만 원 정도까지 좀 길게 제시해드렸는데 그분은 4만 원대, 4만 7천 원대 이제 초반에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고 적어도 이제 6만 원대 이상 지금 이제 5만 7천 원 찍었는데 6만 5천 원 이상, 7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면 좀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갖고 가자. 이번 조정은 너무 크게 개의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7만 원요? 네, 7만 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저께 팔까 하다가 안 팔았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이 조정폭이 크지도 않고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너무 조정은 겁내지 말고 계속 들고 가십시오. 외국인이 팔기 전까지 팔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대장주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외국인이 팔기 전까지는 팔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종목 봐드릴게요. 예.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OCI입니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68만 7천 원요. 6만 68,700원. 그죠? 68,700원. 오늘 종가가 6만 3천 원이네요, 아버님. 저는 정부한 지는 3개월 되십니다만 출생으로 처음 상담합니다. 예, 잘 그렇습니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비중 얼마나 담고 계세요?
20%입니다. 20%요. 예, 예. 네네. 지금 좀 손실 중인데 시장에 올라올 땐 그래도 좀 같이 올라와 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좀 중기적으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 OCI TV에 선생님 제가 TV에 음성 나오는 거 출생으로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야. 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게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아닙니다. 같은데. 예, 예, 일단 OCI는 요거를 먼저 보고 좀 보겠습니다. OCI가 이제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섹터였는데 대장주인데 왜 이렇게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밀리느냐 보시면 실적에 좀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은 좀 늘어나다 2018년은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줄고 전체적으로 실적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 1,300억대에서 2,800억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작년에 이제 1,500원대로 1,500억대로 이제 내려앉았고 올해는 보시면은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내려서 이 종목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서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뼈아프게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게 8월달 7월 말 하락이 상당히 뼈아프게 내려옵니다. 이때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직전 저점 밑에 한데 보통 이제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수직 급락할 때는 펀드 이탈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OCI에 들어와 있던 메인 펀드들 일부가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행보한 이후에 통상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추가 하락할 모양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에서 지금 59,000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이 가격적으로 뭐 이렇게 될 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지루한 등락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8,700원 정도인데 일단은 68,700원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보시면은 68,000원 살짝 위에 72,000원대 매물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보유 기간도 좀 있으시고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68,700원부터 72,000원 사이 정도에서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실적을 봤지만 단기간에 좀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68,700원부터 72,000원까지 익절하면서 빠져나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63,600원에 10% 더 여기에 내가 매입을 했습니다. 알았지? 근데 어떻든 출생협으로 처음 저 음성을 TV로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처음으로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신 후에 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로 갈게요. 시청자님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소리를 살짝 줄여주시고요. 전화기로 저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예, 여보세요? 네,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전화기하고 전화기 소리만 들으시고. 껐어요. 아, 전화기 잘하셨습니다. 줄였어요. 네, 이제 전화기로 저하고 소통을 좀 나눌게요. 여기요, 그 웨이브 일렉트로 네, 28,000원에 30%. 28,000원에 25,000원에 30%. 25,000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예. 약간 많이 손해보죠. 오늘 그래 많이 내려버려서 네.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오늘 지금 음봉도 좀 길게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 일단은 웨이브 일렉트로 이지환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뭐 보고 매수하셨어요? 예. 네, 이 종목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시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뭐 이게 차트가 좀 어렵다 그렇죠. 7월 달에 보면 이제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이게 고점이 한번 나왔다 그렇죠. 32,600원의 고점이 한번 나왔고 횡보한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좀 그걸 하려면 통상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반등은 굉장히 얕게 나온 이후에 또다시 이제 밀려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2차적인 이제 물량이 좀 털어졌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 1차적으로 한번 팔았고 여기서 누군가 2차로 이제 한번 팔았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맞았다 그렇죠. 그럼 3번 정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매수 가격이 지금 25,500원이고 19,100원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게 매수가에서 지금 멀지는 않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8,000원 정도 지금 지지선으로 나와 있는데 18,000원 지지선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수 가격 근처만 오면 그냥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25,500원까지 안 오더라도 한 2만 원 정도의 근처에 좀 붙잖아요. 2만 원 정도에서 바로 일단 빠져나오세요. 빨리. 예,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너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큐레언트 보내주셨네요. 0359님의 정보 봐드리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올라오다가 오늘 또 약간 이 종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잠깐 쉬었다 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일 당장 중 수익을 그냥 내버리고 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지원 전문가님 답을 내려주시죠. 네, 이 종목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제 좀 눌려지는 구간은 그냥 눌림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괜찮은 곳에서 매수하셨고 보통 이제 이곳에서 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인데 지금 보면 이제 돌파가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직전 고점 치고 나간 게 돌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너무 긴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눌림 조정 주고 올라가면 목표 가격은 좀 더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 가격 이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좀 놓으시고요. 그럼 2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놓고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 일단 4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으로는. 그래서 목표 가격을 37,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37,000원으로. 그래서 지금 27,000원 매수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37,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강하게 좀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수익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7,000원 잡아드렸으니까 0359님께서는 더 큰 수익 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 그대로 가겠습니다. 3538님께서 ICD를 보내오셨는데 19,100원에 비중을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종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손실 중이시고 매수하시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뭐 우리가 최근 2주 동안 뭐 워낙 상담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클리어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지 가격은 17,150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가격이고, 지금 위쪽에 지금 부딪히는 가격은 고점이었던 21,150원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일정하게 이제 박스를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7,150원의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17,150원의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고점 돌파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17,150원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좀 밀려 내려갈 수 있고 이 고점을 돌파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만약에 이제 19,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위쪽에 2만 원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너무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만 원에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계속해서 좀 홀딩해서 보고 싶다라면 2만 원 돌파를 좀 보는 방향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분할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돌파 과정까지는 일단 보기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돌파 이후에 이제 목표 가격 산정은 상당히 이제 좀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좀 있는데요. 위쪽에 1차적으로 지금 막히는 구간이 이제 21,000원, 2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표 가격은 제가 요 구간을 좀 넘어서면 24,000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지 가격을 반드시 17,150원 지지를 해야 되고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상담 ICD까지 함께 했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내일도 이 시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목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 많이 쌓이시고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코너는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시청하시라고 이주환 전문가의 강의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단은 좀 새로운 내용의 강의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순식간에 다 끝냈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차트를 설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이고 하나의 샘플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우리가 배웠던 보조지표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기질에 내가 좀 빠른지 천천히인지 이런 만만인지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자기만의 설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 설정을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실전 사례 분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너무 급등주로 쫓아가거나 혹은 너무 긴 투자로 가는 투자는 개인들 투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 중간 정도 되는 며칠 정도에서 1, 2주, 몇 주, 길면 한두 달 좀 보유할 수 있는 스윙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급등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한 20-30%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10% 내외겠죠. 그럼 나머지 분들, 적어도 한 5-60%는 여기 스윙 투자에 대부분 이제 해당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 투자를 할 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좀 배웠던 부분을 활용해서 차트를 설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추세를 좀 보기 위함이고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 시점을 보려고 하는 거죠. 변동성에 따른 진입 시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이 이렇게 추세와 변동성 지표를 같이 섞어서 한쪽은 트렌드 방향을 보고 한쪽은 진입 시점을 찾는 이러한 패턴으로 대부분 많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앞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에서 눌림목을 찾는 거랑 상승 전환하는 2평에서 121선과 61선이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후에 눌림목을 찾는 이런 상승 전환하는 구간을 찾는 걸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트에 세팅할 때는 뭐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1선, 61선, 120선 딱 세 개를 놓고 21은 단기선, 61은 중기선, 122선은 장기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딱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신호선 교차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으로 진입 시점을 좀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매도가 지속되면 뭡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을 일단 보류해라.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수치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뭐 533으로 할 건지 1266으로 할 건지 2012 12로 할 건지 뭐 CCI에서 14 9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대입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바꾸셔도 대부분 똑같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좀 빠르다 싶으면 533이고 내가 좀 천천히 간다 싶으면 20 12 10인데 너무 빨라도 신호가 남발되고 너무 느리면 변동성 지표가 느릴 걸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추세 지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적당한 게 1266인데 우리가 이제 수치에서 한 가지 정도 좀 짚어보면 저는 이제 15를 좀 놓습니다. 15를 놓는데 왜 15를 놓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치는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와 이 배수 뭐 14 이런 7의 배수나 6의 배수 12 이렇게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놓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국내 HTS도 이대로 쓰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수치가 그렇게 썩 맞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6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토요일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6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주일간에 거래하는 일수를 6일로 잡아서 6일을 많이 넣었고요. 7은 이제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배수는 이제 6과 7의 배수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좀,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6일을 놓고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호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일수가 이제 일주일에 5일이기 때문에 6을 좀 쓰지 않고요. 15호 정도 하는데 크게 뭐 유의성 있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정확하게 쓰자라는 관점에서 15 이렇게 놓고 스토캐스틱을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실전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사면 가장 좋겠죠. 바닥권에서 사면 가장 좋은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죠. 일반 개미 투자가들은. 그러면 보시면 빨간 선이 21선이 1평을 치고 나오면 이게 바로 뭡니까? 2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바닥에서 잡지 마시고 일단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신호 지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120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첫 번째 상승은 웬만하면 보내주자라는 거죠. 첫 번째 상승은. 120선 돌파의 첫 번째 상승 구간은 물론 이제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릴 거고 보내주고 나면 반드시 이제 눌러집니다. 120선을 놓고 다시. 주로 저희 카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많이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면 여기서 드립니다. 근데 눌러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보통 이제 물어보시죠. 누르는 구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스토캐스틱으로 진입 시점을 잡는 거다. 삼성전자 실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자, 스토캐스틱이 가미도 구간에 들어올 때 이 앞에도 물론 신호가 있지만 가미도 구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미도 구간에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120선 돌파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눌러지는 자리에서 딱 매수하면 어디냐면 요 자리 정도 됩니다. 요 자리. 신호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눌림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언제 들어오냐.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KMW입니다. KMW 5G의 대장주고 상당 부분 올랐다가 가격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시간 우리 시간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KMW 벌써 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매수하시는 구간이 이제 이런 구간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KMW 제가 이 가미도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미도 구간이 이어지면 영선을 나가지 못하고 이어지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배제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 매수를 잘못하신 거죠. 어디서 최소한 봐야 됩니까? 적어도 이 가미도 구간에서 나온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눈을 딱 뜨고 봐야 되는데 너무 바닥에서 잡겠다라고 하시면 아직 2평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구간 전환도 안 돼 있고 완전 바닥에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잡으시겠다 하면 이런 신호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말 이후에 이제 매수가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한 템포 더 기다리겠다면 5G 제가 항상 내년 연초 1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뭡니까? 여기가 상승 전환되고 다시 눌려지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이 배웠던 보조지표나 혹은 기술지표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실전 사례에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는 이런 활용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동평균이나 스토캐스틱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사항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뭐 이론적인 부분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제일 궁금한 삼성전자 언제 매수할 거냐, KMW 언제 매수할 수 있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70% 이상은 충분히 답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매매할 때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에 가장 핫한 원유 Q&A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채팅방에 제가 이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물어봤는데, 안타깝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유를 안 하시고 계신가 봐요. 좀 안타까운데, 자, 원유 Q&A 한번 볼게요. 자, 바닥권에서 물론 사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까지 사면 굉장히 좋은데 첫 번째 볼게요. 21선에 120선 치고 나오는 구간. 자,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평으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상승 전환이 됐고 첫 번째 상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상승은 좀 보내줘라. 첫 번째 상승에서 너무 따라가면 뭐냐면 눌려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손절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좀 보내주고 그럼 첫 번째 돌파 이후에 눌림을 기다린다 그렇죠. 눌림을 기다릴 때 그럼 어디서 매수할 거냐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물론 이 툴을 쓰기도 하고 좀 더 정밀한 툴을 사실 씁니다. 방송에서 공개하는 정밀 툴을 쓰는데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가르쳐도 70% 확률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평선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를 확인했다 이거죠. 그럼 상승 전환됐는데 이 상승 전환됐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분히 상승 전환된 이후에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자는 거죠.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내려오다 뭡니까? 자 여기 딱 걸리죠. 우리가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 여기 딱 걸립니다. 뭡니까? 가미도 구간에 딱 들어오죠. 그럼 여기 이 구간은 잘 참으셔야 되는 거죠. 가미도 구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자리에서 매수.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Q&A 맞을 때 어떻게 매수해라? 분할로 매수해라. 이 구간에서 일단 2분의 1 절반 씻고 싶은 물량을 씻는 겁니다. 그렇죠. 딱 정확한 신호가 한번 주어지죠. 어디서? 120선 위에서. 만약에 120선 다시 이탈되면 뭡니까? 이 종목은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위에서 한번 매수를 했고 기분 좋게 운 좋게 바로 올라가면 이제 이 물량만 절반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종목 너무 기분 좋게 뭡니까? 한 번 더 눌러지면서 이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스토캐스틱이 딱 쌍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쌍바닥을. 저점을 딱 높이면서 과매도권에서 1번, 그 위에서 2번 쌍바닥. 기분 좋게 두 번째 매수 자리를 주는 거죠. 첫 번째 매수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전혀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 이평을 가지고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2분의 1 절반이 매수가 되고 1번에서 2분의 1 절반이 매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낮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드린 거죠. 정확한 가격대는 생각 안 나는데 아마 12,000원 정도였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수를 드렸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급등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반도체주. 그러면서 지금 여기보다 이제 시세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막 치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저보고 매수를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절대 매도를 하지 말고 들고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죠. 결국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와 여기서 매수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때요? 처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통해서 다 이동평균선 아주 쉽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스토캐스틱 고점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눌림목에서 다른 툴로 쓰자는 거 매수 딱 하면 지금 보시면 앞에 삼성전자, KMW 실수하는 거 그다음 여기 지금 원익 QNS 자 어떻습니까? 피해가야 될 자리를 다 피해갈 수 있고 사야 되는 자리에서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투자, 확률을 가지고 적어도 50%에 넘어가는 보편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복잡한 뭐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이런 부분을 열심히 파서 뭔가 새로운 걸 얻기보다는 거기서 그림 맞추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쉬운 스토캐스틱이나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고 싶은 종목을 찾을 수 있고 내가 바닥에서 잡겠다는 욕심과 고점에서 따라가겠다는 이 욕심만 없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다 설정하십시오. 설정한 이 차트를 가지고 실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이탈할 때 매수를 못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질문을 받으신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언제 피하고 그리고 언제 다시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팁을 좀 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원 전문가하고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익 QNC를 낮방송에서 서울경제TV에서 오늘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잡으신 분들 계시다면 아니면은 또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원익 QNC에 대한 자세한 또 추가적인 내용은 이지환 전문가의 톡방에서 해답을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도 밤 10시에 본방사수 잊지 않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